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분 늦게 시작했지요. 네, 그래도 그러면 요거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좀 질문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예, 질문 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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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음, 지금 뭔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네? 아, 이게 좀 작은데, 여기에, 이게 보이실래나 모르겠어요. 이게 큰 메뉴에 차트 들어가시면요. 이 업종하고 주식 이렇게 보통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업종을 찍으세요. 업종. 그리고 업종에 쭉 보면 이렇게 코스피 200도 있고요. 그 안에 업종별 그래프가 있어요. 예, 예, 예. 그, 요건 코스피죠? 예, 코스피. 코드 번호가 01이에요. 제1번 코스피 01. 아까 코스피 200은 얼마였지? 이것도 같은 하여튼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종목은 또 종목대로 따로 있는데 아까 네이버 보면 되겠죠? 제가 갖고 온 거 중에. 네, 여기서 주식 요 종목 코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창이 열리면서 여기서 주식 종목명 치면은 네이버 나오니까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보면 되고, 그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요 위에든가 여기 요렇게 눈 표시 있어요. 이렇게 기계 톱니바퀴처럼 생긴 거.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요 저자가 얘기하는 그 30주 주 단위에 요거 20으로 돼 있던 걸 제가 30으로 바꾼 거고, 나머지 여기 뭐 1주, 3주, 5주, 10주, 60주가 막 이렇게 어지럽게 돼 있는데, 그 요것만 남기고 나머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다 지운 다음에 저장 누르면 요거 하나만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뭐 다른 질문. 이렇게 보니까 되게 단순해요. 어지럽지 않고. 예. 평상시 뭐 투자나 뭐 경제 뭐 등등 돈 문제, 사람 사는데 뭐 돈 문제 말고 뭐 단계별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렇게 뭐죠? 이게 산업사회 이전에는 사실 돈 문제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해도 없었나 봐요. 대부분의 그 범죄 사건이 대부분 엄청난 그 쌓이고 쌓였다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뭐 살인 이런 거지, 뭐 도둑질, 뭐 사기, 횡령, 지금 보면 대부분 다 경제 범죄잖아요. 경제 범죄 자체가 별로 없었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지금은 경제 문제, 뭐 경제 범죄 그 양면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사람들을 그만큼 이제 사로잡고 있다 그래야 되나, 괴롭혀야 된다 그러나 뭐 그런데, 지수 또 들어가기에는 저도 조금 지난번에 조금 오버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그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은데, 하여튼 네. 음, 제 질문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답변을 해볼게요. 자동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특히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신호가 발생하면은 그거에 탁 들어오는 순간 좀 사람의 판단을 그때그때 배제하고 그 컴퓨터가 이제 알려주는 대로 주식을 사고 파는 거죠. 마치 그 알파고가 바둑 두듯이 그런 걸 텐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책에도 그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이제 그때그때 안 한다 뿐이지, 그 AI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논리 있잖아요. 신호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논리는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넣어서 데이터를 해석해서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수리적으로 계산해서 이런 사인을 내라라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걸 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의 한 50가지를 해가지고 그 가중치를 줘가지고 뭔가 한다고 돼 있어요. 책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 사람 벌써 80년대에 이걸 하고 있었던 거죠. 80년대. 그 당시야 뭐 이걸 AI라고는 안 불렀지만 나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도 뭐 컴퓨터가 요즘 것처럼 좋지 않았겠지만 나름 그걸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런 게 이제 확대된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에 의한 투자, 뭐 껍데기만 바뀌었지 그 어떤 소프트웨어 논리는 똑같은 거 아닐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 그런 게 커지는 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세가 자꾸 움직이는 걸 보면 내가 원래 이렇게 가려두고 했다가도, 사람이라는 건 이제 감성이 더 많이 좌우하는 그 동물이니까 놀래서 안 하기도 하고, 또 너무 이렇게 보고 맹신을 가지고 더 뛰어들기 위한 어떤 감정에 따른 오판을 배제하고자 하는 거니까 뭐 나름 투자 세계에서도 일리가 있겠죠. 근데 이제 위험성은 있겠죠. 사람 머릿속이 비슷해가지고 다들 사람마다 틀린 것 같지만 그 논리가 이제 한 방향으로 쏠리면 그게 이제 뭐 계속, 예를 들어서 어떤 신호가 발생했을 때 매도하라 그러면 그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막 이런. 그래서 그 블랙 먼데이 같은 사태가 2019년 초에 아마 그 미국에서 금리 올리고 뭐 좀 어쩌고 할 때 한번 그 주식시장이 한 20% 단기간에 막 폭락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언론 기사를 보니까 그 인공지능에 의한 매도가 이렇게 큰 폭으로 매매를 또 부르고 했다, 이런 그 기사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에 답이 됐나요? 예. 예. 그건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에서도 답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방법을, 어떤 논리를 가지고 신호를 주는 걸 만들어서 쓰는데 계속 잘 맞을 땐 쓰겠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잘 작동이 안 되고 잘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고쳐야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죠. 모든 게 뭐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지는 못하죠. 아직은. 예. 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는 이제 좀 현명한 투자자라면 계속 매매하지 말고 좀 멈추고, 그걸 이제 또 좀 고쳐가지고 또 조금씩 해보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구나 해서 계속 그쪽도 진화하지 않을까. 뭐 알파고 바둑도 최근에 와서는 뭐 사람보다 훨씬 잘 두지만 예전에 그렇게까지 잘 두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제가 뭐 그쪽은 좀 잘 모르겠죠. 하여튼 논리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예, 이런 그 80년대 노력들이 이미 다 하고 있었던 거다, 제가 보기에는. 네.
RS요. 아, 여기서 책에서 얘기하는 상대 수익률을,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실 때 우리 우 소장님도 이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저자가 얘기한 게 좀 한국 지금 시장에 안 맞아가지고 고민을 엄청 하셨던데, 아, 여기 자료가, 지난주 걸 좀 볼 수 있나요? 예, 그거 좀 한번 지난주 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또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 좀 옛날 라떼 얘기하면은 IMF 맞아서 국가 부도나는데도 펀더멘탈은 좋다고 우리 저 대통령님하고 경제 관료들은 그랬는데 결국은 구제금융을 당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뭐 작년 4월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큰 뭐 세계 대공황 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세계 대공황 때는 뭐 주가 지수가 미국 시장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평상시에 뭐 20% 이하로 빠졌거든요. 상상이 안 가죠. 근데 그게 회복하는데 또 시간도 엄청 걸렸고요. 근데 뭐 그런 엄청난 위기가 왔을 거라고 했지만 뭐 지금은 또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얘기하기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그래서 동의하게 됐어요. 이 공부를 하면서. 아, 그거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게. 예,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냥 이 그래프가 다른 사람이 펀더멘탈리 다 생각해 줬잖아요. 뭐 나까지 뭐 고민하고 있어요. 예, 나는 좀 그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요거죠. 예. RS. 예. 상대 수익률. 요 저자가 얘기하는 걸 읽어보니까 정확히 제가 봐도 이거예요. 요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오른쪽은 마이너스 10%, 0%, 50%까지 그 상대 수익률이고요. 왼쪽은 이제 왼쪽이 그렇고 오른쪽은 원. 그래서 이제 주가인데, 제일 먼저 뭘 보시냐면 요 노란 선은 좀 무시하시고요. 지금은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이 파란 선은 주가 그래프예요. 2년간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요쪽으로 보셔야죠. 5만 원하고 4만 원 사이 2019년 초에는 요 4만 몇천 원 정도 했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까지 왔냐면 거의 9만 원 조금 밑에까지 왔죠. 예. 요게 주가 그래프죠. 그냥 요거는 그냥 파란 선은 주가 그래프고요. 요 빨간 선은 요때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코스피 대비, 주가 지수 대비 얼만큼 수익률이 더 나거나 덜 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2019년 봄까지는 비슷하다가 예를 들면은 2019년 11월 요때는 주가 지수 대비 해가지고 요 누적적인 거예요. 그때는 아니고 요때부터 요때까지, 요때부터 요때까지 요거죠. 한 30% 조금 안 되게 수익이 더 난 거죠. 코스피보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예를 들면은 20%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50% 올랐다. 그럼 50 마이너스 20 하니까 30%. 요게 RS예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로 보면 50% 더 난 거죠. 요 대비, 요 시점 대비예요. 요 시점 대비. 그러면 삼성전자는 100% 올랐는데 코스피는 50% 올랐다. 그럼 100 마이너스 50 하면 50% 오른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업종 대비인데 뭐 전기전자 업종은 삼성전자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지하고 비교한 거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요쪽으로 보시면 요거 이제 신세계인데, 신세계 주가는 같은 기간에 요쪽 요 가운데가 27만 5천 원이에요. 27만 5천 원하고 25만 원 사이에 있던 게 봄에는
한 3만 원, 4, 5만 원까지 굉장히 급등했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올라가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빠지다가 얼마까지 빠졌냐 하면은 요거 이제 코로나 때죠. 20만 원까지 빠졌다가 현재 25만 원까지 왔으니까 요 파란색은 그냥 자체 그래프고 여기 있는 요 빨간색은 코스피 대비. 그래서 요 때는 이제 코스피 대비 올랐으니까 코스피도 올랐지만 얘도 올랐으니까 한 30%까지 더 났다가 쭉쭉쭉쭉 빠져서 현재는 2년간 코스피 대비 퍼센트로 마이너스 50%. 얼마예요? 27만 원, 26만 원 정도 하던 게 지금 25만 원이니까 뭐 주가 변동은 뭐 그냥 거의 없다고 치죠. 약간 빠졌지만, 그러니까 얘는 뭔 얘기냐면 코스피는 50% 올랐는데 얘는 오른 게 없다. 그러니까 코스피 50을 뒤로 빼주면 마이너스 50인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 마이너스 50% 못했다. 그런 얘기죠. RS가 이겁니다. 예, 이 책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RS가 약한 마이너스 나는 종목은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 가격이 모든 걸 말해준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되는데도 얘 왜 안 될까? 그러면 이제 또 펀더멘탈 분석하는 사람들은 신세계는 뭐 정용진이가 뭐 좀 뭐 잘 못하는 것 같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뉴스에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이마트인가 그거는 신세계는 뭐 딸내미가 한다 그러던가 뭐 기업 경영자부터 생각하고 뭐는 잘 되고 막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게 다 이렇게 녹아 있는데 주식시장은 50% 올랐는데 왜 얘는 그러면 못 올랐냐?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하지 마는데 그러면 영원히 하지 말아야 되냐라는 건 아니고 지난번 거니까 이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요 책에 있는 그 그래프에 따르면 이제 지금 이제 1단계가 이제 이렇게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길어지면서 일단 요것도 이렇게 살아나면서 요게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또 매수 신호를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RS도 주고 RS도 체크해 봐야 되겠죠. 네. 요 빨간색도 이렇게 돌아설 수 있잖아요. 예, 시간이 지나면. 뭐 그때 천천히 투자해도 되지. 와, 자꾸 싼 거 좋아해서. 왜냐하면, 알아요, 저도. 그거 많이 올랐는데 그거 사가지고 수익 나겠어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종목들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많이 찾죠. 예. 야, 저 코스피 50%씩 올랐는데 쟤는 못 올랐는데 쟤도 되지 않겠어? 뭐 이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괜찮을 때도 있었나?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하면은 되게 곤란해요. 예.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못 추천하고 손님의 고집을 못 말렸는데 꼭 그게 또 전부 내 책임이 돼가지고 그때 왜 안 말렸어? 뭐 이런. 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 이런. 장사하는 입장에서 계속 그럴 수도 없고 그런 분 이렇게 전화기에 이름 뜨면 이제 안 받고 싶은 전화.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은 거. 남들 다 되는데 내 거 안 되는 거. RS가 그거예요? RS요? 의미? 그 전체 시장은 되게 잘 되는데 남들은 내 거는 더 잘 되든가 덜 되든가. 판단을 사람들이 안 사는 건 안 사는데 다 이유가 있고 사람들이 그걸 열심히 사가지고 주가를 올렸을 때는 올린데 다 이유가 있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그렇게 생각해야죠.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많이 사서 삼성전자처럼 50%씩 더 초과 수익이 나게 했으며 얼마나 저 주식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으면 미워했으면 그렇게
팔아가지고 코스피 50% 오르는 동안 하나도 못 올랐지 않냐 그런 얘기인 거죠.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그게 이제 생각을 바꾸려면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런 게 이제 이 책의 기초 철학인 거예요. 내 혼자의 힘으로 주식시장보다 내가 돈 많으면 뭐 다 올릴 수 있죠. 예. 그렇죠. 아니 뭐 용기 있는 사람 먼저 하겠죠 하기야. 근데 이제 예.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까지 누누이 이제 이 책의 사례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분석해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주가가 물론 그렇게 해서 5년 10년 되면 좋아질 수는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평균의 의미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그게 누적돼서 어느 순간에 예를 들면 뭐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하면은 매수 쪽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이제 팍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기라 그럴까? 그 신호를 보고 그때 참여하면 내가 편안한데 처음부터 그거 내가 야, 뭐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거죠, 뭐. 예. 대세가 그게 아닌데. 예.